제2번 목차는 취소 소송 적법 요건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적법 여부를 검토하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쓰세요.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저는 대원 익피 전관기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대원소 피치제소관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외우고 계신 방법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대상적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고적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고적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전심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쳐야 된다는 뜻이요. 임의적 전체주의죠. 관할, 제소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았느냐면 법 조문에 등장한 표현을 되도록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편안한 방법대로 하시되 이렇게 법 조문에 등장하는 표현과 법 조문을 병기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쟁송법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답안지에서 등장할 때 행정쟁송법이라는 말을 한번 쓰고 이하 법명 생략, 그리고 나서는 행정쟁송법이라는 말을 일일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적법 요건은 일단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라는 질문이 딸려있는 문제에는 무조건 쓰고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소기간이에요. 하지만 대상적격에 대해서도 어쨌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검토를 해보죠. 대상적격,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행정소송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 등에 대한 개념을 적어드린 거예요. 2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요 외우세요.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ABC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외워주세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칙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처분이고요. 및 재결, 여기까지 하면 처분 등이 되죠. 이따가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반복될 겁니다. 어쨌든 대상적격을 적을 때도 역시 습관적으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란 행, 공, 집 외운 대로 적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차가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상적격이라는 목차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소결이 나와요.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 세부 목차를 채우는 방법은 그 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랄 것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무리 3번 대상적격 목차를 완벽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걸 너무 열심히 쓰다가 거기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 큰 배점이 되어 있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빨리 핵심을 언급하는 방식을 저는 취해보았습니다. 판례는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소의 대상이 뭐냐? 원처분이냐? 감액처분이냐? 원처분이다. 원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이다. 감액되잖아요. 원래 처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징수처분이죠. 징수처분이 있었는데 징수, 줬다 뺏어가는 금액을 줄여준 것이 이제 감액처분이에요. 뭐가 소의 대상이냐면 당초처분이라고요. 전체 다가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다.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노란색 글씨는 이해를 위한 부분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답안지 쓰실 때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를 위한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감액경정처분은 그 의미가 뭐냐면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예요. 원래 50만원 뺏어가겠다라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만원 뺏어가는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한다. 그래서 10만원만 뺏어가겠다고 한다면 처음에 뺏어가겠다는 50만원 중에 10만원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그 전체 처분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40만원은 없어졌지만 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 오시죠? 이 구도는 이런 겁니다. 처분이 있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처분을 바꿔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게 어쨌든 쓸만하니까 이걸 뚝딱뚝딱 고쳐서 쓴 경우, 원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전체를 갈아엎고 완전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 경우, 이런 경우엔 완전히 뒤집어 엎고 다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최종적이죠. 행정처분의 의미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처분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맥이 유지되어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한 경우, 새로 만들어서 쓴 경우, 새로 만들어서 쓴 경우라면 새로운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온당하겠고요. 원래의 처분의 실질이 살아남아 있으면, 고쳐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 동일성이 계속 인정이 되잖아요. 원처분, 당초 처분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온당할 겁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은 감액도 어쨌든 남아있잖아요. 10만원만 뺏어갈게, 50만원 뺏어갈게 일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의 대상이라고요.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좋습니다.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 판례가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답안지에 적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해용이에요. 먼저 좋아,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를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후행처분,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제소를 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적법하다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초 처분인 징수결정과 후행처분인 감액경정처분은 50만원 뺏어가겠다와 10만원만 뺏어가겠다는 모두 처분 등에 해당한다. 아까 처분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장해급여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을 거예요. 그 근거법령을 갑이라는 사람의 부상 발생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처분 등에 해당되죠. 처분 등에 해당돼요. 징수결정이든 감액결정이든 50만원 뺏어가는 결정이든 10만원 뺏어가는 결정이든 공권력이 개인에게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처분 등에 해당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적격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왜 후행처분하지 말고 당초처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면 이길 수 없다고요.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를 해야 승소할 수 있지,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승소할 수 없다고요. 이따가 그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결입니다. 대상적격은 중요한 목차가 아니에요.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차는 제소기간입니다. 대상적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분 등에 해당되면 대상적격은 인정된다. 그리고 당초 처분이든 후행처분이든 둘 다 처분 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상적격 요건을 구비하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후반부에 적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값이면 두 갈식으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이다. 장애보상금 징수결정과 감액처분은 구체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 당사자, 사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말은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처분 등이라기보다 행정행위라는 Verwaltungsaktra는 행정행위,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을 설명한 건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처분이란 말이랑 행정행위란 말이랑 매우 자주 혼용됩니다.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행정행위라는 의미로 처분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분의 가장 주요한 행위 형식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엄밀히는 차이가 나는 개념이다, 포함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겁니다.